안녕하세요. 시작! 네. 톡! 네. 네. 2019 고2 모의고사 3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네. 오늘은, 김종범 선생님 모시고. 네, 그리고 예쁜 정소연 선생님 모시고. 네. 우리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떤 문제 풀어야 되죠? 네, 오늘은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PPT 화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현대시 31번부터 33번까지 문제를 여러분 먼저 풀어오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이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멈추고, 풀고 오세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31번부터 33번 문제인데요. 가는 이용하게 하늘만 곱구나. 나는 나태주의 등 너머로 훔쳐듣는 대숲바람 소리 시입니다. 선생님 문제 전체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가 이용학 시는 많이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번은 좀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좀 시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문제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33번 문제가 특히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이용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 A 시간에 이걸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익숙하게 봤을 수도 있고, 네. 나태주 시인도 또 유명한 네, 시인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수능은 좀 네. 익숙한 시라기보다는 유명한 시인의 조금 낯선 시?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시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하느냐, 네.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31번 문제 잠깐 이제 문제별로 좀 보면, 그 31번 문제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나의 시를 잘 읽고 네. 공통점을 물어보는 네. 거니까 네. 사실 이것들을 읽으면서도 시를 좀 파악하는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문제여서 아주 보편적으로 찾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어떤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31번에 이런 표현법이 나오는 문제들은 네. 각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 2, 3, 4, 5 답지 여러분이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답지에 있는 어떤 용어들, 개념들 정리하면은 다른 문제 풀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문학 B 시간에 개념들을 쭉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잘 쌓인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뭐 안 배운 개념들도 있지만, 네, 그런 좀 유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32번도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32번은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를 사실 보면 1년은 어떻고 2년은 어떻고 그래서 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시상 전개를 묻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5개가 이제 그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틀린 거니까 나머지 4개는 시를 이해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흘러가면서 같이 1년씩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찾아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 이 문제의 정답률이 77%예요. 그래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들 중에 77명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맞췄다면 잘한 거고, 혹시 틀렸다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안 읽었지 않았을까? 나머지 23%는 보통 이게 붙자마자 찍고 자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충분히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혹시 또 틀렸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당연하죠. 3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네, 33번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기를 잘 읽고, 사실은 나 시를 보자마자 이 시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라는 것은 정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기에 그 정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처음의 정서가 이제 그 2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서 3년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어떤 정서의 어떤 화자의 태도의 변화, 정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건데, 이 어떤 기준은 일단 2년이 기준이고, 그러면 1년과 3년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이 시를 읽어 나가면 어렵지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입견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요 보기를 보고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일종의 감상 방법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만 읽어주면은 네.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3점인 이유는 보니까 시를 첫 번째 이해하고, 네. 두 번째로 이 시에서 이제 보기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좀 한 단계 네.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 네.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선생님도 풀면서 좀 헷갈렸습니다. 헷갈렸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풀려다가 보기를 봐야 한다는 그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본능을 이기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번 문제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 전체 한번 네. 훑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는 32번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1번은 가와 나를 다 알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2번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1년 읽고 확인해보고 2년 읽고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부터 이제 시를 잠깐 볼 텐데 어이구 가네요. 네. 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화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연을 보면 집이 많은 곳인가 봐요. 네. 남대문 문턱에. 네. 그리고 이제 움속이라는 것은 좀 어둡고 움막 같은 곳이잖아요. 네. 어둡고 이렇게 음침한 그런 곳이. 그러니까 아마도 그 좀 판잣집처럼 산동네처럼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두 손을 막 이렇게 오므리고 혹혹 입김을 불었다는 춥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해될 것 같고, 그때 때때로 쳐다보는 하늘이 너무 곱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열악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연은 하늘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학생들이 이제 봐야 되니까 문제를 보면 32번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고운 하늘과 두 손을 오므리고 혹혹 입김을 부는 것은 상황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과 자연. 너무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그쵸. 막 입김을 부는 상황인데 하늘을 딱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자기가 더 초라해 보여요. 그게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빼빼로데이나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때 경험해봤잖아요. 자기는 이제 애인 없는데 옆에서는 막 선물 주고받아.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이거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1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거북네라는 건 거북이네 집이겠죠. 이름이 거북인가 봐요. 거북네에서 만주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만주까지 이제 가서 살다가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그 시기인데 그걸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뭐 늘 배우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또 그 역사 안다고 바로 여기도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주에서 돌아온 거북네가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 이런 거 보면 두꺼운 얼음이라든지 거센 바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흘러서 만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나봐요. 3대가 살았나봐요. 일제강점기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주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남대문이 뭐 서울로 왔겠죠. 그쵸? 근데 세월이 무심치 않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을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만주로 쫓겨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이 무심치 않아서 세월이 쭉 흐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죠. 희망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역사를 아는 애들은 이제 광복을 통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32번이죠. 문제를 보면 두꺼운 얼음장, 거센 바람 속은 거북이네가 겪었을 시련을 짐작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띠땅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이 띠땅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말로 하는 장소라는 거니까 띠팡. 띠빵인가요? 네. 그러네요. 띠빵. 중국말로 띠팡. 네, 띠빵. 네. 그래서 유이민이라는 게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민 생활을 했던 그런 땅, 만주의 땅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그 빼앗겼던 땅에 농사를 지으며 그 일제한테 빼앗겼던 땅에 농사를 짓고 각야 거겨는 이제 한글이죠. 네, 원래 그때 우리나라 말도 배울 수 없었잖아요. 그 한글을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들어가도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희망과는 달리 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주에서 살았을 때는 조선으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막상 조선에 오니까 힘든 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저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아요. 살이 안 빠지죠. 그렇죠. 네. 공부 막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살 빠져 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계약해서 학교 오면 좋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정말 그럴까요? 네. 상담 한번 네.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32번 문제를 한번 보면 한 번 보면 거북내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졌던 기대 그리고 그 직면한 현실 사이의 괴리라는 게 떨어져 그쵸, 있다. 거리가 너무 이런 거리가 거 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연 들어가 볼게요. 아베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베는 이제 아버지죠. 네. 일본의 아베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거북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기다구나. 여기서도 좀 가난한 게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배춧잎 이제 씹어 맞아. 먹으면서. 배추잎을 씹어야지. 그쵸, 가난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꼬리를 씹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추꼬리를 씹으며. 이게 반복됐다는 거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거무튀튀한 아베의 얼굴.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죠. 이게 뭐 햇살에 걸릴 수도 있고 씻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무엇을 생각했노? 뭐 생각했을까요? 어린 것 같아요, 네, 거북이가. 네, 그래서 네. 아버지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배추꼬리 이렇게 씹으면서 아버지 쳐다보고 뭐 이런 장면이네요. 그래요. 아마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모르는데 배고프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꿈은 있을까? 네.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너무 슬퍼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 여기 보면 4번. 거북이와 아버지 행동이 번갈아 가면서 막 제시되고 있죠. 근데 번갈아 가면 제시된다는 것도 좀 사실 애매해요. 이제 네. 거북이는 지금 배추꼬리를 씹는 행동이 나왔는데 네, 여러 번 아버지는 특별한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번갈아 간다는 말도 사실 좀 어렵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북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갈등은 아니죠.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북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독자들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거북이가 씹으면서 이거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에 가깝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 아까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행동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연 보면, 빨리 가겠습니다. 너무 길겠네요. 첫눈이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뭐가 시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집도 많은 남대문 속에서. 요 윗부분과 밑부분이 좀 약간 상응이 되고 있죠. 좋은 그림에서 시적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 첫눈이라는 것들은 설레임. 그렇죠. 새롭게 뭐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새해가 온다는 것도. 또 밝은 희망찬 새해잖아요. 희망찬 그런데 우리는 속에. 속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곱기만, 하늘이기에 혼자만, 여기 중요해, 혼자만. 여기도 있는 혼자만. 하늘 자연만 예쁘고 곱고.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나는 가난하고. 근데 사실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요 사람만의 가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당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은 다 힘들게 또 산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이민으로 해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시 하나가 압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요거 보면 첫눈이 내리고 새해가 온다는 태도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지만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극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답은 이건 맞는 말이고 답은
4번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맞고 4번은 번갈아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행동도 제시되지 않고 그리고 내적 갈등이 들어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한마디로 오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답을 4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32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차례인데 자 33번 문제에 있는 나시는 네. 어떤 시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나시를 보니까 등 너머로 훔쳐드는 대숫바람 소리라고 해서 뭔가 소리와 관련된 네.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한번 쭉 보니까 등 너머로 훔쳐듣는데요. 남의 집 소리예요. 대숲이 보면 대나무 숲이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쑥 부는 소리가 나면은 밤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 갑자기 별이 왜 있나 봤더니 대나무 색깔이 무슨 색이죠? 푸른색, 초록. 그렇죠. 초록색이죠. 그래서 그 대나무 잎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대나무 잎들이 퍼렇게 멍든 날개 축지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요런 시어들은 좀 부정적인 시어 아닙니까? 그렇죠. 퍼렇게 멍들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대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인데 뭔가 안 좋은 내용 같아요. 어린 날이 나오네요. 어린 날 기울 안에서 왜 그런지 나와요. 매 맞고 혼자 숨어서 울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었죠. 그렇죠. 슬펐어요. 이제 엄마가 혼내거나 뭐 어디 혼나서 네. 혼자서 이렇게 대나무 숲에 와서 바람 막 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다는 거 보니까 감정이 되게 서러운 감정이 지금 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의 찌꺼기가 비틀비틀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어지럽게 아직도 남아 빛나고 있다. 여기 전체 1년 보면은 어린 날에 어떤 서러웠던 기억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소리를 듣고 네. 그 어린 시절에 그렇죠. 서러웠던 서러운 걸 떠올리는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떠올리는 불쌍한 거죠. 아이네요. 네. 2연에는 갑자기 심청이가 나와요. 갑자기 심청이 나왔어요.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 알죠. 신봉사. 그렇죠. 신봉사나 네. 심청이 되게 가난하고 네. 그렇죠. 나중에 인당수물에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신청이네 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좀 가난하네요. 신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득끄득 졸고 있는 제 날무를 찾아봤더니 말린 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말리면 되게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처럼 끄덕끄덕하게 졸고 있는 팻마루 끝에 아버지가 있겠죠. 개다리 소반. 이게 이제 상인데요. 밥 먹는 밥상인데 되게 작은 상이고요. 그 위 비인 상사발. 이것도 아주 그 품질이 낮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가난한 집안에 마음만 부자래요. 슬프다. 마음만 네. 부자로 쌓아주던 햇살이. 그럼 여기서 햇살은 좀 좋은 의미 같아요. 가난하지만 마음은 내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그 햇살이 다시 눈 뜨고 있대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서러웠는데 점점 햇살이 비춰주면서 다시 눈 뜨고 있다. 장승상내 참대밭의 우레소리도 이 장승상도 좀 심청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심청이가 입양 가기로 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잣집에 어떤 소리 얼마나 서러워요. 부잣집은 막 맛있는 거 먹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시 다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되게 서러웠지만 그것이 이제 햇살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뭔가 이런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이 저도 좀 해석하기가 그렇죠.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신청전도 알아야 되고 나름 이 시적 화자가 왜 서러울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서러운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맞아서 서러웠나? 맞아서는 아니에요. 매 맞고 있으니까 맞는 것도 맞고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3년 보시면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숫바람 소리. 똑같은 거 반복이 되네요. 내 어린 날에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벌거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기다리며 반짝인다 이러면서 그 희망적인 그 옛날에 나를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줬던 햇살이 이제는 나에게 와서 반짝인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3년도 해석은 조금 어렵지만 이 과거에 서러웠던 시적 화자가 이제는 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시 이렇게 먹는 그런 내용의 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뭔 말인가 하는 생각을 애들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시를 한 며칠 동안 계속 보면 정말 감상하면서 좀 즐거울 수 있는 시인데 이게 지금 5분 만에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100% 완벽하게 분석한다라기보다는 대충 이런 느낌이고
시적 화자는 누구다. 네. 그 정도 파악한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화자가 누구고 네. 상황이 어떻고 네. 태도와 정서가 어떤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저 시적 화자. 네. 시적 화자는 어린 시절에 서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 그렇죠.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를 회상하는 그렇죠. 나겠네요. 네. 그렇죠. 상황은 지금 그 남의 집에서 슉 하고 들려오는 대숲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듣고 있는 상황. 그걸 통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해보고 그래서 떠올리고 있는. 그때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서 태도는 어떻게 바뀐다고 보세요? 일단 1년은 서럽죠. 네. 서럽고 슬픔, 맞아요. 쓸쓸함, 혼자 숨어져 오니까요. 음. 그 정도 알 수 있겠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어떤 햇살을 통해서 희망, 네. 그다음에 희망. 따스함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31번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아까 했던 이용학의 시와 공통점으로 적절한 건데 네. 1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 지명은 가만 나와 있죠. 가에 그쵸. 보면은 거북이네가 만주에서 만주에서. 네, 맞다인데. 그 남대문도 있어요? 네, 남대문이죠. 네. 나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네. 가만 있다. 음.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네. 2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시에 보면은 집도 많은 남대문 또 운속에서 네. 여기 부분이 반복이 되고 나시에도 반복되는 부분 아까 나왔죠. 네. 남의 집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 바람 소리 네. 계속 반복되니까 맞아요. 네, 답이 이거 2번인데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3번에 보시면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다. 이 명시라는 말이 명확하게 이런 말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네. 예를 들어 너라든가 그렇죠. 뭐 그대라든가 아. 뭐 임이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없어요. 임이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반어, 반대적인 표현을 한다. 이런 거, 의도하지 않은 거, 네.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이거 뭐죠, 선생님?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고정돼 있어요. 나는 고정돼 있는데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 간다든지 그 어떤 시선의 이동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시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뭐 가는 그냥 뭐 거북이의 이야기였고요. 네. 나에서 그러지 않을까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가는 어린 시절 과거의 기억에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이동하는 거지 네. 이게 뭔가 시선을 따라간다 이건 아니죠. 네. 그리고 가를 이제 어떤 시선의 이동을 착각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공간의 이동은 있어요. 그렇죠. 공간이 만주에서 뭐 이제 남대문으로 왔다. 근데 그렇죠. 공간이 이동한 거지 네. 시선이 이동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선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시간적인 이동은 있어도 네, 어린 시절로 간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시선 이동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사한 식구를 이제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한다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가는 그 유사한 식구 하늘이 곱기만 하거나 이것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비극적인 상황.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에서는 글로 써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를 강조할 때는 반복만 한 게 없죠. 네, 그래서 네. 반복을 해서 하나 더. 여기 보면 4번도 좀 헷갈리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반어적 네, 반어적 표현. 근데 가는 반어적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하늘이 곱기만 하다. 이 반어적 표현, 이거 애들이 있었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힘든데 하늘이 고우니까 반어적 표현이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궁금하던데. 저는 반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곱잖아요. 맞아요. 네, 하늘이 안 고운데 반대로 하늘이 말하는 곱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어의 대표적인 게 공부 안 하는 애한테 너 공부 잘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정말 반대로 말하는 건데 맞아요. 이건 정말 하늘이 정말 곱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네, 것이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1번의 답 2번이고요. 네, 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3번 문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네. 33번에 보시면 이것도 감상 방법 읽어보시면 1년과 3년에서 나뉘어서 화자의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픔이 있어서 이것을 견뎌내는 어린 시절의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는 모습.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이 시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 대숲 바람 소리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유년 시절의 서러운 기억이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1년에서는 서러움이 그렇죠. 네,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2년에서는 심청이네 집에 마음만 부자로 쌓아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 뜨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면서 뭔가 가능성.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 서러웠던 것을 햇살을 통해서 뭔가 회복이 되는 맞아요. 그 과정을 보여준다. 2년을 기점으로 뭔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2년을 기점으로 그렇죠. 1년과 여기 3년이 써있었죠. 바뀐다고 했으니까 네. 나오는 것이 요 맞는 보기에 거죠. 있는 내용 그대로 네. 네, 감상한 것 같아요. 네, 네. 3번 가시면 2년에서는 다시 눈 뜨고 있다와 다시 무너져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뭐가 눈이 뜬다. 다시 내게로 달려온다. 좀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다시라는 말이 대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시, 대응되면 다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대조는 반대인데 네, 네. 대응은 같은 게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응자가 이제 응답하라 그 응자잖아요. 아, 서로 응답하는 거. 네. 그래서 햇살, 이 따뜻한 햇살과 참대밭의 우레소리, 이거 천둥 소리인데 이게 네. 같은 내용으로서 네. 네,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3번 좀 싫었어요. 진짜 이거 문제 낸 사람 되게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면 소리가 무너져 내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오해할 수 있죠. 나쁜 거 아니야. 아주 이렇게. 막 하강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막 트고 있는 거 막 상승 이미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서 네. 내게 오잖아요. 아, 그쵸, 내게 오니까. 아 무너져서 내려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네. 4번을 한번 볼까요? 3년에 여름 냇가가 있고 2년에 툇마리 끝에 있는데 이것이 동일시되면서 화자가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 꿈과 희망의 좌절? 자, 이건데요. 자, 이 여름 냇가, 일단 네. 3년의 여름 냇가, 2년의 툇마리 네. 끝인데요. 네. 이거 둘 다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 네. 툇마리 끝에는 맞아요. 그 신봉사가 음. 이제 앉아있는 곳인데 여기에 바로 햇살이 쫙 내리쳤고요. 아, 여름 냇가에도 햇살이 내리쳐서 그걸 제가 막 손으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여름 냇가, 의미구나. 네, 툇마루 끝은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햇살 이런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희망적인 아,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좌절 이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이거 틀린 내용으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위에 보기를 보면 네, 2년을 기점으로 네, 1년과 3년이 네. 바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에서 좌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년은 네, 3년은 긍정적인 극복과 내용. 포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2년은 변하는 시점이라면 3년은 긍정적인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뭐 틀렸네요. 네, 확실하게. 이렇게, 네, 아, 틀렸고요. 그렇군요. 자, 5번. 3년의 대숲바람 소리로 떠올리게 된 햇살의 그 반쪽은 기다리며 반짝이고 있는 것으로 네. 제시되면서 네, 또 네. 다른 자신의 모습, 이거 긍정적인 모습이죠. 아. 그렇죠? 희망찬 모습, 좋은 모습으로 3년은 좋은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답이 4번 맞아요. 네. 틀린 거 되겠죠. 네. 저도 이제 이 시 33번 문제 풀면서 좀 네. 화가 났었긴 했는데 왜냐면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근데 저는 이 시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과거를 떠올리는데 슬펐던 그 과거의 기억이 어떤 자기 성찰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 자기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네.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시는 읽으면 한눈에 들어오는 쉬운 시가 있고 어려운 시가 있는데 그 어려운 시의 또 장점은 맞아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다르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감동을 네. 주니까 그것 네. 때문에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